캐릭터 자체에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왜 안 왔어요? 왜 어제 안 왔어요? 왜 그날 안 왔어요? 이렇게 묻는 상황. 그런데 이제 청아는 호감을 얻는 반면 서민영은 그 반대인 거죠.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올봄에 TVN 우리들의 블루스와 JTBC 나의 해방일지가 같은 시기에 방송이 돼서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이번에도 TVN 슈룹과 JTBC 재벌집 막내 아들 방송 시기가 겹쳤습니다. 다행히 슈룹이 끝난 다음에 채널을 딱 돌리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서로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서. 슈룹은 시청률 7.6%로 시작해서 14화에 그 14%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6.1로 시작해서 6화 14.9를 기록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더 오르지 싶어요. 중장년층 이상의 남성들까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슈룹과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두 드라마의 러브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러브라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드라마예요. 하지만 어떤 러브라인을 응원을 받는데 왜 어떤 러브라인을 외면을 받는가? 슈룹의 러브라인을 이끄는 성남대군과 윤청아의 풋풋한 사랑,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과 서민영의 사랑. 누가 지지를 받고 누가 배척을 받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에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러브라인 반대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드라마 속의 사랑 설정에 있어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남자 캐릭터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인연이 시작된다는 점, 서로 썸을 탈락말락 눈길을 주고받지만 여성 쪽에서 먼저 고백을 한다는 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자 주인공이 약속 장소에 오지 못해요. 본의 아니게 여성이 바람을 맞는다는 점, 그래서 왜 그날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또 여성이 만만치 않은 집 자제라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서민영의 집안은 대를 잇는 법조계 명문가라고 하고요. 청아는 병조판서 윤수강의 장녀죠. 지금으로 치면 국방장관입니다. 또 성정이 거침없고 자유분방하다는 점에서도 이 두 여성이 비슷하더라고요. 먼저 슈룹의 윤청아, 슈룹은 김혜수 씨 원탑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성남대군 역의 그 문상민 씨의 상대 역이죠. 청아 역의 오해주 씨, 등장인물 소개해 보면 17번째에 올라와 있습니다. 비중이 작은 편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분량은 작다 하더라도 의미가 남다른 배역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데뷔의 그릇된 모성애고요. 불을 붙인 건 황귀인이죠. 억울하게 쫓겨난 윤항우, 이 사람의 복수심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엉킨 실타래 모양으로 뒤죽박죽이 된 이 난국을 차근차근 풀어내는 사람은 중전 화령,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태평성대를 열 사람은 세자가 된 성남대군과 세자비가 된 청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왕손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청아는 비중은 작다고 해도 이 드라마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배역입니다. 그에 비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서민영, 7화까지 본 현재 꼭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두 드라마의 러브라인 설정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는데요. 첫 등장 때 지금 뭐야, 쟤 왜 저래? 했던 것도 비슷합니다. 청아의 첫 등장은 4화에 성남대군이 세자인 형님의 그 약을 구하러 약재상에 갔을 때입니다. 약을 사가지고 궁궐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졌잖아요. 진퇴양난에 놓인 성남대군을 보고는 청아가 은장도를 뚝 떼서 내주면서 이걸 담보로 약을 가져가고 나중에 다시 와서 은장도를 찾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이라서 꼭 찾아야 한다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천방지축으로 호가 났다고는 하나, 첫눈에 반했다고는 하나, 양갓집 교수가 처음 보는 사내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 어머니의 유물인 양 뻥을 친다고요? 연기도 첫 등장이어서 그런지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7화에 그 청아역 오해주 씨의 소속사 사장인 B 씨가 카메오로 출연을 했어요.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이더라고요.
화제성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배역의 진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화의 나루토에서 그 성남대군을 발견하고는 막 달려가서 덥석 안기는 장면, 그날 왜 안 왔어요? 물으면서 활짝 웃는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아니 양갓집 교수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삐딱하니 보고 있었는데 그 삐딱했던 마음을 바로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만화 같은 설정이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엄연히 법도가 지엄한 시절 이건을 섬안에 사는 병조판서의 딸이 배를 타러 나루터 거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으며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기까지 하겠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거 몰라요? 그다지 멀지 않은 마포 나루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자니까 어머 정말 쟤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게끔 진짜 예쁘게 잘 찍었더라고요. 성남대군에게 형님인 세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잖아요. 청아는 모를 테지만 시청자는 알고 있죠. 형님을 비참하게 잃어버린 성남대군의 지금 심경이 어떨지. 그래서 그 밝은 성정의 그 청아가 성남대군에게 한 점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성남대군의 마음이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아서 시청자 입장에서 반가운 거예요. 청아가 성남대군을 핏이 굳게 만드니까 연기자로서도 두 사람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영, 재벌집 막내 아들 1화의 윤현우와 서민영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주칩니다. 서민영은 서울지검 반부패수사부 부부장 검사이고 윤현우는 순양그룹 미래자산관리팀장이에요. 서민영이 서울법대 신입생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 발표를 했고 그게 1996년이니까 이 시점 윤현우와 서민영은 40대 중반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사람이 법대 신입생인 설정도 어색했지만 40대 중반이라는 설정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서 서민영의 대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예요. 장르물에 자주 나오잖아요. 부패 척결을 외치는 열혈 검사들의 단골 대사입니다. 그런데 서민영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팔짱을 쓱 끼더니 말을 또 쓱 놓습니다. 돈 많다는 고백으로 들리던데 혼잣말 하듯이 말 놓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리고 사건과 관계없이 미래자산관리팀장 그 자리를 두고 비아냥거립니다. 미래자산이라는 게 오너 가문이라며 그들이 순양의 미래라고 당신 팀장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리가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직장인이거늘 왜 검사가 직책을 가지고 비웃죠? 게다가 그날 정보갓에서 압수수색은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민영이 윤현우에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1996년 대학생이 되어서 그 윤현우가 진도준이 되어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몇 차례 만남 옥신각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윤현우가 아니 진도준이죠.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겠다. 그때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토록 막으려고 애를 썼던 어머니의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후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단서를 찾으러 도서관으로 달려온 진도준. 그를 발견한 서민영이 대차게 다그칩니다. 왜 안 나온 것이냐고, 왜 약속을 어긴 것이냐고, 내가 먼저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나를 우습게 본 것이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지금 그가 어떤 심경일지 잘 아는 시청자로서는 서민영이 화를 내는 모습이 고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 자리 맡아주겠다는 약속 안 지킨 게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지금 엄마의 죽음의 단서를 찾으러 온 애인데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을 했다며 그럼 무슨 일 없었느냐 묻는 게 순서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캐릭터 자체에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왜 안 왔어요? 왜 어제 안 왔어요? 왜 그날 안 왔어요? 이렇게 묻는 상황. 그런데 이제 청아는 호감을 얻는 반면 서민영은 그 반대인 거죠. 등장인물 소개에 송중기, 이성민 씨 다음으로 신현빈 씨가 나오지만 또 분량도 다른 여성 캐릭터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 편이지만
존재감도 매력도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음악 감상실에서의 뽀샤시한 그 청춘물 분위기는 오히려 군더더기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과거로 간 윤현우가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나를 보고 비웃던 검사 서민영, 검은 옷만 입는다는 순양의 저승사자 서민영이 어릴 때는 저렇게 밝고 호당이었나? 계산적이지 않네? 순수하네? 빠져들어야 하는데 마냥 빠져들기에는 아쉬움이 있죠.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장겨울 선생 역으로 안정원 선생과의 러브라인으로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신현빈 씨. 이번에 그 러브라인 반대 이런 상황이 심히 당황스럽지 싶어요. 당시 장겨울 선생도 먼저 좋아하고 먼저 고백했고 더 적극적이었잖아요. 많은 시청자들이 안정원 선생이 어서 그 마음을 받아주기를 그 장겨울 선생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송중기 씨의 전작이죠. TVN 빈센조 때도 초반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러브라인 반대. 그러나 전여빈 씨의 연기가 좋아서 회가 거듭되면서 점차 그 러브라인을 지지하는 시청자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중반을 넘어섰죠. 따라서 상황을 뒤집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어떤 러브라인은 응원을 받는데 왜 어떤 러브라인은 외면을 받는가? 우선 캐릭터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두 사람이 어울리는 그림이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야기 전개상 두 사람의 러브라인이 주인공에게 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배우들이 박수를 받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 서민영이라는 캐릭터의 부지는 대본, 연출, 배우 공동 책임이겠죠.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서민영 역을 맡은 신현빈 씨가 아닐까요? 신현빈 씨, 지난해 방송된 JTBC 너를 닮은 사람에서의 그 구혜원 역도 그다지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차기작을 고를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싶습니다.